네, 첫 번째 모평균의 구간 추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평균 뮤를 알고 싶어. 되시죠? 그래서 표본을 뽑았어. 그럼 이 표본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는가를 하는 겁니다. 되시죠? 자, 모평균의 추정값, 점 추정값으로는 표본 평균을 사용한다. 왜 표본 평균이 뭐니까 불편 추정량이고, 그리고 분산도 가장 작아서 유효 추정량이고, 뭐 모든 추정량을 다 만족해. 앞에서 배운 최대 가능도 추정법으로 모평균에 대한 추정량을 구해봐도 표본 평균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수식을 쓰면은. 되시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모든 성질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모평균의 점 추정값으로는 표본 평균을 사용하는 건 일단 기본, 당연한 상식, 당연한 생각이야. 그렇죠? 모평균 알고 싶은데 당연히 표본 뽑아서 평균 내서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되시죠? 그래서 일단 그건 기본인데, 자, 이 표본 평균 바엑스의 분포가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을 때마다 달라진답니다. 되시죠? 예를 들어 모집단에 내가 모분산을 알아. 근데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모집단에 내가 평균도 몰라갖고 표본 뽑아서 추정하려고 하는데 모집단의 분산을 어떻게 알아? 그쵸?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 이전에 연구를 해놨어. 이전에 표본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나온 분산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거를 그냥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그냥 모분산값으로 얘를 쓰자 이렇게 연구자가 정한다면은 그때는 모분산을 안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경우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일 수가 있고 정규분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집단을 다 조사한 적이 없는데, 조사할 수가 없는데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리고 모집단을 다 조사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모집단도 완벽히 정규분포가 되는 모집단은 없을 거다. 정규분포는 완벽하게 그 수식을 딱 완벽하게 평균에 대해서 완벽히 대칭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되시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대략적으로 표본을 뽑아봤는데 평균 근처에 몰려 있고 극단적인 값이 조금 나오고 요러면은 모집단이 정규분포일 가능성이 있다. 되시죠? 또는 모집단의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이 모평균의 구간 추정을 하게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계학이 완벽하게 정확히 100%를 찾는 과학은 아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모집단, 사람들의 키 다 조사해보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평균인 사람들이 제일 많던데, 남자 키 한 170 몇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던데 주변에. 되시죠? 그럼 정규분포 대략 따를 것 같네. 대략 정규분포 모양이 대략 비슷하게 나올 것 같네. 그러면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른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진행한다고. 되시죠?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모분산 알거나 그다음 표본이 충분히 커, 대표본이야, n이 30개 이상의 뭐에 큰 표본이야. 그럴 때는 표본 평균이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되시죠? 여기는 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따르는 거고,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면은 당연히 더하고 빼고 곱한 놈도 당연히 정규분포 따르고, 표본이 독립적으로 뽑히는 거를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되시죠? 근데 모분산을 모르는데 소표본이야. n이 30보다 뭐에 작아. 이때는 무슨 분포를 쓴다? t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되시죠? t분포를 왜 만들었다고? 소표본에다가 정규분포를 갖다가 공식을 적용해봤더니 안 맞아갖고 새롭게 t표본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다. 되시죠? 고셋이라는 분이 t분포를 만들게 되었다. 소표본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모집단이 정규분포도 아니고 표본도 작아. 그때는 표본 평균을 어떤 분포를 따른다로 풀 수 없고, 그때는 또 다른 비모수 검정 방법이라고 있는데, 비모수 통계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공무원 통계학에서는 당연히 분포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는 뭐 이런 경우에는 t분포도 정규분포도 못 쓴다, 이런 상식은 갖고 있어도 되지만 어쨌든 뭐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온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결론은 뭐야? 표본이 작고 모분산도 모르는데 표본이 작을 때는 무조건 T분포. 그 외에는 다 정규분포 갖다 쓴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표본이 n보다 30, 표본을 8개 뽑았다. 그럼 T분포 쓸 것 같네. 되시죠? 이런 추측을 좀 하고 있어야 돼,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모분산을 내가 알아. 모분산을 알면 표본 평균은 뭘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몇이야? 모평균이고. 되시죠? 이건 앞에서 했어. 표본 평균 단원에서 분산이 뭐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 했죠.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라고. 되시죠? 근데 내가 지금 요 값은 알아. 모분산은 알고 있어. 모분산은 알 때야 지금. 근데 요 모평균을 내가 지금 모른다고. 이걸 구하고 싶다고. 이걸 추정하고 싶다고. 그럴 때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표준 정규분포 값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얘가 뭐라고? 표준 정규분포. 그럼 표준 정규분포는 뭐? 표 보고 확률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나올 확률이 0.95랍니다. 그렇죠?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96 값부터 1.96 값까지 요 안에가 나올 확률이 몇이라고? 0.95라고. 요건 뭐 구해놨으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되시죠? 그럼 요 표준화한 변수를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써주는 거야. 그러면은 바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하면은 이게 뭐야? 바 x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 따르니까 요렇게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은 뭘 따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대입해도 돼, 안 돼? 되겠죠. 되시죠? 자, 근데 우린 여기서 뭘 알고 싶은 거야? 얘만 알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럼 이거를 이쪽에 양변에 갖다가 곱해버려. 그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큽니다. 바 x 마이너스 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습니다. 요럴 확률이 0.95입니다. 되시죠? 내가 요거는 다 아는 값이라고. 왜? 표본 내가 몇 개, 100개 뽑았으면 100이고 1000개 뽑았으면 1000이잖아. 난 모분산을 지금 뭐 할 때? 알 때니까 요 값도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난 표본을 뽑아서 평균 구했으니까 표본 평균 얘도 알고 있다고. 근데 얘만 지금 내가 모르는 값이야. 되시죠? 그래서 얘도 갖다 넘겨. 마이너스 바 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바 x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도 갖다 넘기면은. 되시죠? 난 마이너스 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다 곱해. 그럼 여기가 다 플러스 요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쁘게 마지막 결론을 써주면은 마이너스 바 x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뮤가 크고 그다음에 표본 평균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이 0.95라는 거지. 되시죠? 그래서 요게 어떤 값 나올 거 아니야. 10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 값들이니까 요거 구해봤더니 15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다 구할 수 있는 값이니까. 되시죠? 그래서 모평균이 10에서 15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입니다. 되시죠? 요렇게 수식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요 10에서 요 15 사이까지 요거를 뭐라 불러? 실내 구간이라 부르고, 그 모평균이 요 실내 구간에 있을 확률이 0.95가 되는 이 0.95 값을 뭐라 불러? 실내 수준이라고 부른다고. 되시죠? 그래서 모평균의 95% 실내 구간은 요 값부터 요 값까지 10부터 15까지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뭐 할 수 있어? 쓸 수 있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다? 구간 추정이다. 되시죠? 요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돼? 모평균의 실내 구간 구하는 식 바 x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바 x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걸 뭐 해야 돼? 외워줘야 된다고. 되시죠? 자, 요 1.96은 왜 1.96 값을 썼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95가 나온 확률이니까 그럼 요만큼은 몇이야? 0.025겠네. 되시죠? 여기도 0.025, 여기도 0.025야지 나머지가 0.05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 쓰냐면 z 0.025 값 요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아래 첨자로 해갖고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결론, 뮤의 모평균의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해? 바 x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하고 한 번은 뭐해? 한 번은 플러스에서 구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다 z에다가 내가 원하는 실내 수준 값을 집어넣어 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된다.
되시죠?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구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게 됩니다. 보통은. 되시죠? 표본 평균 풀마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시죠? 자, 이제 내가 모분산을 몰라. 모분산을 모르면 요 시그마를 갖다 쓸 수가 없잖아. 내가 모르는 값이니까. 되시죠? 그때는 벌써 표본 분산값. S제곱이 표본 분산이잖아. 거기에 루트 씌운 표본 표준 편차 값을 갖다 대입해서 쓰시면 되고. 되시죠? 그 다음에 소표본이야. 그럼 정규분포 따르는 거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 벌써 T분포가 갖다가 적어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당연히 뭐 하고 있어야 돼? 외워주셔야 된다.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 모평균의 구간 추정식 외워야 돼. 이 뒤에 가면 또 모평균 차의 구간 추정식 외워야 돼. 모분산의 구간 추정식 또 외울 수 있으면 좋아. 되시죠? 이런 식으로 외울 게 점점 지금 이제부터는 많아져. 앞에까지 평균 구하는 거 외울 필요 없었지. 평균을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구해왔어. 점수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시험 본 개수로 하면 되잖아. 과목수로 하면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처음 보는 식들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다. 외워줘야 된다. 자,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정작 이제 시험 들어가기 전날 되면은 다 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지금 암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하면은 통계학은 거의 외울 게 없는 수준입니다. 되시죠? 그리고 이것도 다 뭐 이해가 되잖아. 합리적이잖아. 요렇게 확률값을 구하는 거에서부터 Z에 대다가 표본 평균 표준화한식 집어넣고 쫙 했더니 결론 나왔다. 이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수식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외우시는데 전혀 뭐 걱정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이 더 외울 게 많지,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통계학은 진짜 없는 수준이다. 제가 양이 작다 그랬잖아, 통계학은.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모표준 편차가 11.07로 알려져 있어. 그럼 모분산을 내가 뭐 하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죠. 모분산을 알 때 11.07의 제곱일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을 때 평균 나이 알고 싶어서 64명. 64명이 뭐야? 표본의 개수죠. 뽑았더니 64명의 평균 나이가 36.38이 나왔대. 64명 뽑아서 평균 나이 구한 거니까 이게 표본 평균이죠. 되시죠? 그럴 때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주래. 자,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한다고? 바 x 마이너스 z 0.025. 요 95%면 요거 나머지 1 빼기 95, 0.95 한 거 0.05, 그것도 2로 나눈 값을 여기다 적어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z2분의 알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되시죠? 95%라는 요 값을 1-알파라고 표현하고, 왜 알파인지는 또 이제 나중에 7단원 검정 가서 알게 됩니다. z2분의 알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z값 이렇게 써준다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되시죠? 그 다음에 바x 플러스 z 0.025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바로 모평균의 95% 신뢰 구간 구하는 식이라고. 그럼 내가 이거 다 알잖아. 여기가 몇이고 36.38이고 이 z 0.025 값이 몇이야? 1.96이라고. 1.96보다 클 확률이 0.025잖아. 그쵸? 그래서 z 0.025가 1.96이라는 거는 또 이것도 하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모르면은 여기 단 보고 찾아보면 되고. 64,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모표준 편차가 지금 11.07로 알려줬으니까 이거 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은 바로 풀 수가 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초등학생 키가 정규분포 따르고 있어. 오케이, 좋아. 100명을 뽑았어. 그러면 뭐야? 대표본이네. 그래서 표본평균과 표준편차가 조사했더니 표본평균과 표준편차니까 이게 지금 내가 모표준편차, 모분산은 모르는 경우지. 그래서 140과 15가 나왔다. 그때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냐? 자, 어떻게 구해? 바x 마이너스 z 95%의 신뢰 구간이니까 0.025 값 적어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바x 플러스 z 0.025 값 써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바x 표본 평균이 지금 몇이야? 140이 나왔다며. 그럼 여기다 140 대입하고 z 0.025 값 100이면 뭐야? 대표본이잖아. 그쵸? 30 이상이니까 대표본이니까 정규분포 따르는 거 오케이 맞아. Z 0.025가 위에서 구했더니 몇이었어? 1.96이었고 N 지금 몇 명 뽑았어? 100명 뽑았으니까 여기다 100 대입하고. 되시죠? 그럼 내가 여기다 모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는데 시그마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표준 편차를 뭐해? 모르잖아. 그럴 때는 대신 뭘 쓰면 돼?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쓰시라고.
요거 대신에 뭘 쓰면 돼? 표본 표준 편차 S를 갖다 써주면 된다고. 지금 표본 표준 편차가 몇이야? 15잖아. 그래서 여기다 15 이렇게 적어줘서 이 구간을 이걸 숫자를 진짜 뭐 해주면 계산해 주면은 15죠. 계산해 주면은 그게 실내 구간이 된다. 그래서 요 구간 안에 이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95%다. 자,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다음 3번. 분산이 16인 정규 모집단에서 나왔대. 그럼 이게 뭐야? 모분산이죠. 되시죠? 그래서 확률 변수 첫 번째 놈은 표본 평균을 표준화하는데 4를 갖다 쓰고 얘는 뭘 갖다 써? S를 갖다 쓰잖아. S가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야? 바로 표본 표준 편차죠. 그쵸? 그럼 4는 뭐야? 모분산이 16이니까 4가 뭐야? 바로 모 표준 편차죠. 되시죠? 그래서 V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3바 x 마이너스 뮤의 4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자, 통계학 문제 푸는 팁인데 여기 곱해져 있는 3을 분모의 분모로 보내래. 요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되시죠? 분자에 있는 3은 분모에서 또 걔의 분모로 보낼 수가 있다고. 그럼 요 3이 뭐냐면은 지금 몇 개 뽑았어? 9개 뽑았잖아. 표본을 x9까지 뽑았으니까. 그럼 이게 루트 9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다시 쓰면은 요렇게 되잖아. 요런 꼴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표준화하게 되면은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되시죠? 근데 얘 두 번째 놈은 뭘 갖다 써? 여기다가 시그마 대신에 S를 갖다 쓰고, 그리고 요 9라는 수가 뭐야? 소표본이잖아. 그쵸? 표본의 개수가 뭐해? 작잖아. 32 하잖아. 작잖아. 그래서 W는 다시 보면은 요렇게 돼 있다고. 되시죠? 가뜩이나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썼는데 이게 또 무슨 표본? 소표본인 경우에는 무슨 분포 따른다고? T 분포 따르게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V는 무슨 분포? 표준 정규 분포. W는 T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요때 자유도 몇이야? n-1이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 자유도 몇이라고? n-1이다. 자, 요거를 설명 안 드렸네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유도 그래서 8인 T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요 S 구할 때 n-1 해서 구하잖아. 나눠서 구하잖아. 그쵸? 그래서 자유도가 n-1이 되는 건데 뭐 자유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 우리는 모분산을 알아서 그걸로 표본 평균을 표준화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 모분산을 몰라서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써서 정규화를 하는데 가뜩이나 무슨 표본이면 소표본이면 T분포. 되시죠? T분포는 제한 조건이 2개나 걸려 있는 거야. 모분산도 모르는 데다가 표본도 작아야 돼. 되시죠? 그때는 T분포.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n이 30이라는 기준은 옛날 기준이고, 물론 이게 100개더라도 얘가 T분포를 따르기도 합니다. T분포를 따르는 게 원래 원칙이야. 되시죠? 다시 표본 표준 편차로 표준화를 하면은 무조건 T분포를 이 정규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는 가정 하에서 표본 표준 편차 갖고 표준화를 하면 T분포를 따른다고. 되시죠? 근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T분포가 뭐가 돼? 표준 정규 분포가 되니까 표준 정규 분포 갖다가 써도 된다는 거야. 대표본일 때는. 되시죠? 자,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좀 이게 약간 논란이 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논란까지는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냥 이렇게 무조건 대표본이면 표준 정규 분포다 라고 외웠을 때는 못 푸는 문제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최종 결론. 지금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20분이 넘어갈 것 같네. 이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 앞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앞에서는 유도도 하고 실내 구간 어떻게 구하는지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뒤에부터는 그냥 갖다가 공식만 갖다 외워서 써먹을 거기 때문에 뒤에는 빨리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우리가 모집단이 있는데 되시죠? 여기에 모분산을 내가 알아. 모분산 알고 있으면 무조건 뭘 써? 표준 정규분포 갖다 써. 자, 모분산을 몰라. 모분산을 모르는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거를 가정해서 알고 있었어. 정규분포 따른다고 가정했어. 되시죠? 그럼 그때는 모분산을 모르니까 뭘 갖다 써? 표본 분산을 갖다 쓸 수밖에 없다고. 이런 무슨 분포? T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표본의 개수를 많이 뽑았어. 30 이상으로 많이 뽑았다고. 그럼 이 T분포가 뭐랑 비슷해져? 표준 정규분포랑 비슷해지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써도 된다. 요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써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갖다 쓴 순간, S를 갖다가 쓴 순간 무조건 T분포인데, 되시죠? 이게 대표본이면 크면은 표준 정규분포로 써도 둘의 확률값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써도 된다. 자, 요렇게 이해해 주시라고. 되시죠? 이렇게만까지 이해하시면은 뭐 완벽히 표본 평균에 대한 추정, 그다음 요 값 갖고 또 뒤에 가서 검정, 7단 안에 검정 가서 할 겁니다. 그거를 완벽히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당연히 T분포랑 표준 정규분포를 섞어내진 않습니다. 되시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도 확실히 모분산 갖다 썼으니까 표준 정규분포, 모분산 안 갖다 썼으니까 확실히 T분포, 이렇게 확실히 구분되는 것만 문제에 내지, 이렇게 T분포랑 정규분포 써도 되는데 거기다 T분포 정규분포 둘 다 내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되시죠? 정규분포 써도 되면 정규분포를 내거나, 정규분포를 써도 되니까 T분포 그냥 원래 써도 되잖아. 그럼 T분포만 나오든가. 그래서 뭐 답 고르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좀 걱정을 좀 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는 이제 모평균 차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